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LG그룹이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합니다. 주요 대기업들도 9월 초쯤 본격적인 채용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통합 채용 포털 사이트인 LG커리어스를 통해 계열사별로 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12개 계열사 가운데 3곳까지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채용 일정을 발표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25일부터 이틀 동안 채용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채용 공고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과 SK그룹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학점 등 스펙 관련 항목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취업 시장의 키워드로는 스펙 대신 직무 적합성이 꼽힙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하반기 채용 특징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44.2%가 직무 적합성 평가 강화를 꼽았습니다. 삼성그룹 지원자는 직무 에세이를 작성해야 하고 롯데그룹은 발표 에세이가 서류 전형을 대체하는 스펙 태클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0대 그룹의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 13만 2천여 명보다 4%가량 줄어든 12만 6천 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사의 물류 작업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추가 노동을 강요당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근로수당은 아예 쳐주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4시 30분 택배회사에서 보낸 통근버스에 하청 근로자들이 하나 둘 오릅니다. 작업장에 도착해 지문을 찍고 계약서를 쓰면 6시 30분을 전후해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 하차인가요? 계약서상 작업 개시 시간이 8시나 9시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시간 30분의 추가 노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통근버스가 아니면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한 행태라고 하청 근로자들은 주장합니다. 앉지도 못하고 일한 근로자들은 자정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허리를 펴보지만 이마저도 1시간을 보장한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몇 시까지 와요? 급하게 식사를 마친 후 또다시 밤샘 작업이 이어지고 오전 8시를 훌쩍 넘겨서야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14시간 정도 일하고 받는 임금은 7만 7천여 원으로 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3만 6천 원 정도 모자랍니다. 하청업체에 따라 제대로 임금을 계산해 주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업체는 계약서를 근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면 쉴 수 없는 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 권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해가 저물면 많은 택배 노동자가 이곳으로 출근해 밤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커녕 기본적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 전문점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상황,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 검토합니다. 고용부는 이와 더불어 고용, 산재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하고 홈페이지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관련한 최근의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돈이 돌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 경제에 들이운 불황의 그늘이 하반기에는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10대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놓은 돈이 55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작년 말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만큼 임금이나 배당, 신규 투자에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불안감을 느낀 가계는 지갑을 꼭 닫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은 4년 전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른 8.66%로 전망됐습니다. 높은 저축률은 소비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경제 활력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하반기에는 내수가 더 위축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놨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경제 회복 촉진 효과가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내수와 함께 한국 경제 양대축인 수출 역시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내수와 수출 쌍끌이 부진이 예고되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8.66%로 OECD 회원국 중 5위로 전망됐습니다. 4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 재원 조달과 경상수지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 위축에 따른 저축률 상승 효과로 해석되면서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소비 주력층인 40대 인구의 감소세도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고를 줄이고 미래의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를 내년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 모니터에 갑자기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앞에 한 300m 정도 전방에 기상 차량이 있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편 갓길을 보니 실제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자주 뛰어들어 이른바 로드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도 안내 정보가 전달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발 중인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CCTV 등으로 얻은 교통정보를 도로 전광판으로 차량에 제공하지만 새 시스템은 통행 차량을 통해 수집한 교통정보를 다른 차나 교통센터에 줄 수 있습니다. 급정거나 교통사고 정보, 도로 낙하물이나 싱크홀 등 노면 정보,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해 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구현하고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180억 원을 들여 대전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 88km에 정보 수집용 기지국 79곳과 CITS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 3,0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는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미래 교통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1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급 등기 임원의 월 평균 급여가 7,36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이만기업연구소가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100대 기업 등기 임원과 직원의 평균 보수를 분석한 결과 등기 임원의 월 평균 급여가 직원 월 평균 급여 604만 원보다 12.2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GS 리테일 사내 등기이사가 평균 26억 7천여만 원으로 가장 보수가 많았고 LG U+와 삼성전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04년 만들어진 뒤 12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번 흐지부지됐던 누진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해묵은 논쟁입니다. 87%의 대다수 국민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 내지 600kW시 구간의 단일 요금에 적용하여 서민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하지만 매번 무더위나 강추위가 지나가면 제도 개선 약속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면서 10년 가까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정이 함께 TF팀을 꾸렸고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누진제 자체가 문제라며 연료비나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요금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6단계인 누진 구간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에만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제도 개선 없이 어물쩍 넘어갔다간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에 대한 불만은 물론 한겨울에 주로 쓰는 심야 전력 요금마저 비싸단 비난이 커지는 등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분노는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이제 더 추워질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누진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성남 민심을 달랠 만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꼼수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 원 중 27만 원꼴로 세무당국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의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72.8%로 근로소득자 소득 파악률 93.4%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것은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 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탄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 핫키워드 시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저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가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아저씨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이었죠. 배우 원빈 씨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저씨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저씨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조진웅, 차승원, 유해진. 네, 오늘의 핫키워드는 바로 이 세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네, 아저씨계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부르는 말 모를 수가 없죠. 모두 귀요미 아재로 통하는 분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배우 조진웅 씨는 귀요미 아재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요. 차승원, 유해진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주 죽이 척척 맞는 아재 콤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저씨에서 딱 한 글자만 줄었을 뿐인데 아재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아재라고 불러다오입니다. 네, 정말 어느 순간부터 이 아저씨라는 단어가 쏙 들어가고 아재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재라는 어감에서는 일단 뭔가 구수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한 뜻은 잘 모르잖아요. 아재의 정확한 의미 알려주시죠. 네, 아재는요. 원래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말로 아저씨의 낮춤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결혼을 안 한 남자나 남자 친척을 부르는 사투리로 쓰이던 말이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유행이나 변화에는 살짝 뒤처지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친근한 중장년층 남성을 뜻하는 건데요. 아재 열풍의 1등 공신, 바로 오세득 셰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썰렁한 개그를 끊임없이 시도했는데요. 이게 일명 아재 개그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고수를 아는 분들은 고수, 대하철에는 대하 드라마를 틀죠. 네, 이런 게 바로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계속 들으면 중독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박송희 아나운서 혹시 인도는 지금 몇 시인지 아시나요?
인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인도는 지금 4시입니다.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개그하신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아재 개그 같은데요. 자, 그럼 저도 하나 낼게요. 서울대가 추우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서울시립대입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아재 개그인데요. 예, 온라인에서는 이 아재 개그 리스트를 공유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이쯤 되면 이 아재가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 전문 기업 다음소프트에서 아재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SNS상에서 아재라는 단어의 언급은 지난해 48만 186회로 4년 사이 무려 27배가량 늘었습니다. 연관어인 아재 개구도 19만 회 이상 언급됐고요. 화제성만큼이나 아재에 대한 호감도도 높았습니다. 아재 관련 감성어는 좋아하다가 36,771회를 기록했고요. 사랑, 웃음, 꿀잼, 재밌다 등 긍정적인 표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또 한때 꽃중년이라는 말도 유행했었죠. 정말 아저씨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라면 아저씨들의 소비 패턴도 크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중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아재가 신소비 세력으로 급부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G마켓에 따르면 올해 40, 50대 남성의 청바지 구매량은 전년과 비교해서 4배 이상 늘어났고요. 스니커즈 운동화 판매량도 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1번가 역시 전체 남성 구매자 중 405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분기 36%에서 올해 1분기 41%를 넘어서면서 유통업계 큰 손님을 인증했다고 하네요. 네, 사회 곳곳에서 아재들의 변화를 반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저씨는요, 오랫동안 무관심 또는 비호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재 열풍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는요, 개저씨라는 충격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비매너와 추태를 부리는 아저씨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개저씨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바 있습니다. 개저씨의 전형으로 바로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마부장 캐릭터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여자 직원에게 어디 분냄새를 풍기고 다녀?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어 등의 막말을 퍼붓는 건 기본이고요. 부하 직원들의 몸을 함부로 쿡쿡 찌르거나 틀려도 일단 큰 소리로 우기고 보고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리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미생의 마부장에 이어서 최근에 된 영화 부산행에서 김의성 씨가 맡은 배역이 최악의 아저씨 캐릭터로 손꼽히고 있던데요. 영화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개저씨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개저씨에 대한 인식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개저씨에 대해서 어떤 감성을 주로 드러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요. 스트레스, 여혐, 욕, 혐오, 경멸 등 부정적인 감성어들이 많았습니다. 연관어 역시 1위가 성희롱, 성추행이었고요. 꼰대, 회식, 그리고 한국 남성을 벌레에 빗댄 표현 한남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얼마 전 삼성에서 20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아저씨의 행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행동 1위는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며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훈계하는 것, 나이가 나보다 많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것 등 아나무의적 태도를 지정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식당 이런 곳에서도 저런 유형의 아저씨들은 정말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런데 같은 아저씨인데 누구는 인기 만점 아재가 되고 누구는 또 기피 대상 1호 개저씨가 되고 자, 무엇이 아저씨의 운명을 가르는 건가요? 네, 사실 아재가 되느냐 개저씨가 되느냐는 한 끗 차이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바로 권위주의와 소통의 유무인데요. 개저씨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느라 젊은 세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반면에 아재는 젊은 세대와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기도 하고요. 심지어 희화화까지 합니다. 요즘 인기인 아재 개그 역시 따지고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썰렁한 부장님 개그인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재 개그는 웃음을 결코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재 개그에 아무도 웃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그분은 아재가 되고픈 계저씨일 뿐인 거죠. 네, 맞아요. 만약에 미생의 마부장님이 아재 개그를 한다면 정말 안 웃겨도 억지로 웃느라고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젊은 외모만큼이나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의 사고방식도 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그건 아재들의 젊은 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중년층을 이르는 세대는 과거 X세대로 불리면서 90년대 20대를 보냈던 세대입니다. 90년대 한국 사회는 호황기를 맞아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X세대는 기존의 권위와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비판적이고 소비와 자유에는 익숙한 세대로 성장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20년이 지난 지금 중년이 된 X세대들이 전에 없던 탈권위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재들이 만들고 있는 수평적인 문화는 반갑지만요. 한편으로는 사회 문화를 이끌어야 할 현재의 20대 자리를 과거의 20대가 여전히 꿰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문화는 그 시대를 대변한다고도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우리 청년들이 복고 문화만을 소비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토토가와 응답하라 시리즈에 열광했던 20대들의 모습이 그 예인데요. 지금도 아재 열풍 속에서 스스로를 아재로 칭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1975년에서 96년생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했는데요. 남성 응답자의 59.6%가 나도 아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나이 든 세대는 젊어지고 젊은 세대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조금 씁쓸한 우리 사회의 풍경인데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놓인 오늘날의 청년들은 20년 후에 과연 어떤 아저씨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